부천시 비영 출신 이건태 의원입니다. 처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형소법 17조에 법관이 전심 재판에 관여했을 때는 재척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 취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형소법에서 관철한 거고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무죄를 다투고 있는데 그 재판장이 공범에 대해서 동일한 공소사실, 사실상 동일한 증거에 대해서 이미 재판을 해서 유죄 선고를 한 분이다. 그러면 그 경우에 무죄를 다투는 피고인이 무죄 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이 기본권 차원에서 이 재판을 무죄가 추정이 되는 재판이다. 공정한 재판을 해줄 거다. 예단 없이 할 거다. 이렇게 기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동일한 취지로 보이거든요. 이 재척 사유라는 측면에서 비록 형소법에 규정은 안 돼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그런 문제점을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하신 거를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지금 그런 문제 제기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10월 8일 날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대북 송금 사건에 2차 공판 준비 기일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재판에서 피고인 측 입장에서는 김성태 등 검찰이 제출하는 증인들을 다 법정에 불러서 탄핵하는 기회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화영 재판 때 작성된 증인 신문 조서를 검찰은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다 모아가지고 재판장은 유무죄 판단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날 재판장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굳이 여기에서 심리할 필요가 있는지, 증거를 굳이 여기에서 다룰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심리의 효율성 관점에서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발언하셨다고 합니다. 이 발언은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이 발언의 취지는 이미 김성태 등 주요 증인이 이화영 재판 때 신문이 돼서 그 증인 신문 조서가 있으니까 그 증인 신문 조서를 갖다 쓰면 되지, 또 그 사람들을 내가 이미 신문에 한 사람들인데 다시 이 재판에서 심리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취지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명백히 무죄 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에 위반되는 재판 지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재판장의 이 발언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재판장이 스스로 이 사건에 대해서 선입견과 예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재판장 스스로 이렇게 발언하신 걸 볼 때 스스로 기피 사유를 자인하는 꼴이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헌법재판소가 지켜야 할 헌법의 가치, 무죄 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 그 측면에서 이 재판장의 이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재판장 발언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만한 입장은 아니시라는 건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지금 지적하신 그 문제의식,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헌법상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의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처장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 공소사실은 47건이라고 합니다. 그 47건을 검찰은 한 공소사실에 써서 기소했습니다. 그래서 한 재판부에서 재판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공소사실은 7개인데 이건 또 일부는 수원지법에 나눠서 재판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일부는 중앙지법에서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가 한 공소사실에 모아서 쓰느냐 아니면 나눠서 기소하느냐에 따라서 재판부가 달라지고 동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사라지거나 유지되고 이런 불균형이 발생하거든요.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지켜야 될 평등권 차원에서 이게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동시 심판의 이익이라는 부분은 지금 굉장히 좀 형사 재판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형사 재판을 저도 했었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사건을 어느 범위 내에서 병합을 하고 어느 범위 내에서 분리를 해야 되는지는 항상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그 역시 그 헌법적 원칙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